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망 사용료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망 사용료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트윗을 남겼는데 보시다시피 이준석 팬들도 혀를 내둘렀다, 이런 반응이 담긴 기사까지 떴네요. 중앙일보답게 제목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 보수 진보 갈릴 것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상 반응이 대부분 긍정적이었단 겁니다. 국민의힘 구태들은 저 이슈에 관심 없냐? 유승민 씨는 뭐하냐? 윤석열 까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자기 얘기들 좀 해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이상원 의원은 오래전부터 토론회도 개최하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정청래 의원도 애국 마케팅 하다 폭망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역시 일할 줄 아는 이재명이다, 그런데 언론 하는 짓 봐라, 저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 게 말이 되냐, 한심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망 사용료법이 뭔지 잘 모르겠다, 혹은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 고작 화질, 그깟 게임 가지고 난리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전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참고용 용어, 주로 나오는 게 망 사용료, CP, ISP, 인터넷 접속료, 망 중립성, 이런 내용들이라 요약해놨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CP와 ISP 싸움에 소비자들 등이 터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망 사용료법에 반대하며 CP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소비자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고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애국 마케팅에 절대 탑승해선 안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논란이 됐는가? 그동안 접속료를 걷다가 사용료까지 추가로 걷겠다는 셈이고요.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된 건 최근 트위치에서 최대 해상도를 1080에서 720으로 낮추겠다, 그렇게 공지하며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특히 30일 새벽에 개막하는 롤드컵을 하루 앞두고 화질 축소 발표를 한 거라 더 큰 난리가 났고요. 대도서관, 슈카, 지식백과, 3프로 등 대형 인플루언서들도 본격적으로 참전했죠. 이후로 커뮤니티, 에타, SNS 등 뜨겁게 불타오른 겁니다. 망 사용료 찬성 입장도 요약해서 전했고요. 망 사용료 반대 입장도 전했습니다. 반대 이유도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글을 올려놨고요. 결론적으론 경제 외교 안보 상황 심각한 거 저도 잘 압니다만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한데 고작 이런 걸 다루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겐 개혁이 민생이듯 또 다른 누군가에겐 게임, 인방이 민생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인정하는 게 대화의 첫걸음이라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 통상 문제, K콘텐츠 타격, 소비자 비용 인상 등으로 국민들에게도 와닿을 문제이기에 게임이나 청년들만의 이슈로도 볼 수 없는 거죠. 국민의힘도 있는데 왜 민주당만 갖고 난리냐 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론 민주당 180석 프레임으로 입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이 퍼져 있죠. 이런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보는 거고요. 온라인 심리전, 여론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4050 핵심 지지자분들과 1020, 30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거고요. 민주당 이상원 의원, 정청래 과방위원장, 이재명 대표님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상황이기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의도 레카 하태경 의원이 언제든 등장할 수 있기에 그 반응을 보며 계속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시간상 자세히 전할 순 없어서 대략 전달드렸고요. 영상 시청 후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가셔서 글을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망 중립성 수호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데요. 16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죠. 이 또한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최강욱 의원의 1심 무죄 소식이 전해졌네요. 이후로 최강욱 의원은 집요했던 권한유착 프레임이 좌절됐다고 비판했는데요. 정치검찰이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한유착 프레임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됐던 거고요. 기자가 검사와 만나 특정 사건을 만들어내고 특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은 명백하다는 겁니다. 애초에 예상했을 결과임에도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한 점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뼈를 때렸고요. 특히 검사 한 사람과 전직 검찰총장 그리고 그 사람의 배우자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도 지적했죠. 이런 심각한 상황에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아이폰 비밀번호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불러왔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언제까지 이런 정치검찰을 방치해야 하는지 언론인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이런 입장까지 전한 겁니다. 최근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동훈 장관을 고소하기도 했는데 계속 저렇게 깐족대고 황당한 소리를 내뱉으니 국민들의 반감은 더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또한 탁현민 전 비서관의 지적처럼 이를 본인이 알아서 키우고 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심각하단 거고요. 이런 와중에 문제의 본질을 잘못 찾으니 해답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데 민주당 출신이나 민주당과 가까운 학계 인사한테 디지털 뉴딜 관련한 자문비가 갔다. 그러면서 박성종 의원 같은 사람도 나서서 친민주당 세력의 용돈벌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의 강력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믿을 수 있습니까? 이에 문용식 전 원장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흠집내기란 거고요. 박근혜 탄핵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자문했던 걸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논리대로면 박근혜 특검팀의 수사팀장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자문했던 전문가 중엔 오히려 국민의힘 캠프에 참여한 교수들이 더 많았을 거란 거고요. 앞으로 전문가 선정할 때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 안 한다는 서약이라도 받냐? 정치 성향을 먼저 물어보고 자문가 계약을 해야 되냐? 라고도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거고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 이현주 전 의원도 본인의 과거 삭발 사진까지 올리며 현 정부 여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품격은 물론이고 실력의 차이도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